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어제 오후 서현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사고인데 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3일 만의 일이어서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 모든 사건이 10분 안에 눈 네.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어제 그 퇴근 무렵이죠. 사실 실제 처음에 5시 55분으로 돼 있는데 분당 서현역, 그러니까 AK 플라자 이 일대하고 이제 서현역하고 연결돼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일일 14만여 명이 활동하고 이제 이동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초 55분경에 5시 55분경에 이 부모님이 함께 이제 떨어져 있다가 함께 사는 최모 씨 22세 2001년생입니다. 이 최모 씨가 부모님 몰래 어머니 명의로 된 차 모닝 경찰을 끌고 나와가지고 1차 서현 그 AK 플라자 옆 인근 도로에서 이제 인도로 돌진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5명의 중상자를 이제 입히고 그 다음에 다시 차가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곧바로 하루 전에 이마트에서 구입한 흉기 2자루가 이제 원래 회칼 가독 이제 이걸 2자루 구입했는데 한 개를 가지고 바로 AK 플라자 1층과 2층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무려 9명의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남성은 4명, 여성은 5명. 근데 이제 연령별로 쭉 있더라고요. 심지어 70대까지 한 명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이제 결국은 중상해를 가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당사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부인을 하고 있고 이제 정신병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나 분석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네. 먼저 이제 차량으로 부딪혀서 가해 심각한 또 부상을 당한 분들, 또 뇌사 상태 당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자상, 흉기로 자상 입으신 그렇죠. 분들도 계신데 일단 13일 전에 일어났던 신림역 사건과 유사해 보이지만 상당히 좀 양상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계획 범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트에서 흉기, 칼도 구입했다고 하니까 신림역 사건의 모방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사실은 이제 그 지난달 21일 날 조선 33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이 굉장히 그 어떤 동기가 불분명했었죠,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체의 그 비하 심리,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시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같은 동성, 가진 자, 그리고 부럽 보이는 그런 동성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결국은 신림역 4번 출구 입구에서 80여 미터 상가 골목을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한 명 22세 된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이 중상을 입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동기가 굉장히 불분명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자복을 했거든요. 이번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상자가 나를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응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된 범죄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신경정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범죄하기가 쉽지 않다. 또 뚜렷한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경정신 분석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형태의 범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과감하게 옮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요인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종속적 심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해하는데 피해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현이 되면서 결국은 애꿎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이렇게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고 네. 내 사생활이 노출되고 모두가 날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횡설수설 했다고 하는데 뭐 조현병이나 소위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동선을 최단거리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잖아요. 네. 이게 치밀한 계획 범죄고 추후에 뭔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계획된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일부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법률 조항을 보면 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또한 이런 묻지마나 무차별 공격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본인이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생각하는 찰나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상당히 형에 대한 중한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경미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전략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원래 의도된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정신병적 측면에서 이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어떤 전략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병적인 어떤 소견이라든가 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학적으로 이제 규명이 됐을 때는 또 논란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끔찍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에 결코 형이 이 중한형을 선고하지 가벼운 처벌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끔찍한 범죄, 흔히 뭐 칼부림 사고 같은 범죄 같은 경우는 원한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충격적인 것이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에 그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했는데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 무차별 공격, 그다음에 무자비한 이런 어떤 공격, 이 부분들 불특정 다수로 더군다나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이런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정신신경학적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복용하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때 이런 발현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피해망상, 소위 말하면은 내가 종속적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많은 수사 경험칙에서 보면 내 뇌에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심이 발현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해함으로 해서 내가 이 공포에서 탈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불특정 다수, 일맥식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부분은 심리학적으로 정말 분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이 분석학적으로, 심리 분석학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의사 소견이나 심리 상담 분석을 통해서 그 범행 동기를 밝혀내야 된다. 이런 일부의 보고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온 국민이 상당히 섬뜩해하고 섬찟해했던 장면이 바로 이 정유정이 정유정 사건 부산에 캐리어에 이제 시신을 처리해 걸어가면서 뭔가 신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었는데 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역시 뛰어다닐 때 마치 신나 보였다 이런 목격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섬뜩한데요. 검거돼서도 횡설수설했다는데 당시에는 어떤 심리 상태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유정 사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산의 그 영어 가해 교사를 찾아가서 여고생 복장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복장으로 찾아가서 이제 끔찍하게 살해를 했거든요. 근데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정유정이 심리를 분석을 했는데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는 결국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지금 분당 서현역 사건의 가해자 최모 씨 22세 된 이 사람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기법의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최모 씨 22세가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범죄에 대한 어느 정도 동기가, 심리적 동기가 이제 밝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하면 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감 능력이라든가 슬픈 고통을 모르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범죄를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해서 소위 말하면 간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범죄를 함으로 해서 내가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형태의 심리가 발현이 된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범행 동기가 분석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2, 3년 전에 정신병적 진단을 받은 뒤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소년범 같은 경우도 부모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지 않습니까? 성인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뭐 가족이나 부모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텐데 부모나 가족들한테 원망을 하고 책임을 묻는 것 좀 지나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범이라고 하는 부분은 형사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미성년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19세 이상이 넘어가면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민법상 부모가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경정신적인 그런 어떤 치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면은 또 약
복용하는 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부모가 성인이지만 22세 된 이 가족, 자식에 대한 관리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은 만약에 신경정신학적으로 상당히 위험이 내포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긴급 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라든가 경찰이 이제 신고에 의해서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긴급 처방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자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 같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워딩을 보면 최근에 치열한 어떤 치료라든가 그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이제 부모가 책임이 없지만 적어도 같은 공동체 역할을 하는 가족으로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흉기 난동범의 정신병력 추후 경찰 조사에서 보다 명확히 밝혀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 건지 원인 파악이 좀 중요할 텐데 올해만 벌써 한 9건, 10건 가까이 되고요. 네. 경찰에 안 알려진 사건, 언론 보도가 안 된 사건들도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오늘 그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흉기 2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신고해서 이제 그 서초경찰서에 체포가 됐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모방 범죄, 모방 심리, 그리고 덩달아서 그 게시물 SNS에 계속해서 이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전에 상당히 그 차단을 하지 않으면은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효과가 생겨버리냐면 안 좋은 효과가 바로 부추기는 심리가 되면서 그 사람이 직접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추김을 받는 심리에 있는 소위 말하면 어떤 일종의 그 좋지 않은 영웅심리라든가 간종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SNS라든가 게시물을 철저하게 소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차단 그리고 이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